안녕하세요, 강연장입니다. 그러면 이번에는 셀룰라이트를 좋아지게 하는 습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. 이미 생긴 셀룰라이트를 막 이제 싹 없어지게 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어려워요. 그러니까 셀룰라이트가 뭐 얼굴로 치면 주름살 같은 거라서 주름살이 이미 생겼는데 싹 없앤다. 사실 그거는 어렵잖아요. 셀룰라이트도 마찬가지거든요. 이미 생긴 셀룰라이트가 뭐 주름살이 생겼는데 없어지듯이 셀룰라이트가 싹 없어진다. 이거는 사실 어렵지만 주름살을 그냥 두면 점점 더 짙어지고 점점 더 많이 생기듯이 셀룰라이트가 생겼는데 그냥 두면 점점 더 짙어지고 점점 더 심해지는 거는 사실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관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시킬 수가 있고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이 셀룰라이트가 확 나빠질 수가 있어요. 이미 생긴 셀룰라이트는 이미 내가 셀룰라이트가 생길 수 있는 체질이기 때문에 좀 셀룰라이트를 내가 신경을 써서 좀 덜 생기게 조금 더 악화되지 않게 잡아줄 수 있는 습관에는 뭐가 있을까? 그럼 셀룰라이트가 생길 수 있는 습관을 좀 반대로 해주면 좀 도움이 되겠죠?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먹는 거를 조금 신경 써줘야 되는데 우리가 짜게 먹고 국물 요리 먹는 습관이 셀룰라이트를 좀 악화시키는 습관이기 때문에 반대로 싱겁게 먹는 습관이 셀룰라이트를 좀 예방하는 데는 당연히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국물 요리 안 먹는 게 좋고, 그러니까 라면 먹을 때 좀 건더기만 먹고 좀 국물은 좀 버리고 다른 뭐 냉면도 뭐 면만 먹고 좀 국물은 버리고 좀 이런 습관 가지면 좋고, 근데 딱 국물뿐만 아니라 이 나트륨이 우리 반찬에 곳곳에 굉장히 많이 숨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걸 조금 팁을 알고 있으면 좋거든요. 대표적으로 나트륨이 많이 숨어 있는 반찬에 뭐가 있을까요? 김치에 나트륨이 굉장히 많아요. 네, 김치 없으면 못 먹는다. 조금 뭐 2젓가락 먹을 거 1젓가락만 먹고 김치양 좀 줄여주면 굉장히 좋고요. 또 뭐에 많냐면 고추장, 된장, 이런 양념류에 나트륨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고추장, 양념, 뭐 이런 거 2숟갈 먹을 거 조금 1숟갈 먹을 거 좀 반, 이렇게 먹어주면 좋고, 또 의외로 많은 게 케찹. 이런 데도 굉장히 나트륨이 많아요. 그래서 이런 국물류뿐만 아니라 양념류 이런 데에도 나트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음식 먹을 때 조금 나트륨을 덜 먹으려고 노력해주면 좀 이렇게 좀 나트륨 적게 조금 먹어주면 셀룰라이트뿐만 아니라 조금 몸을 가볍게 해주고 건강적인 면에서도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트륨 덜 먹는 습관이 셀룰라이트를 예방하는 습관에도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또 먹는 것 중에는 나트륨뿐만 아니라 다른 미량 영양소들을 많이 섭취하는 게 결국 셀룰라이트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이런 물론 영양제로 섭취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제일 간단한 거는 종합 비타민 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도 20, 30대부터도 꼭 거기에 뭐 하루 두 알씩 아침 저녁으로 드세요. 안 지키셔도 되고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매일 꾸준하게 드시면 되시거든요. 그렇게 조금 챙겨 드시면 좋은데 그것보다도 사실 조금 야채 많이 드시는 습관, 과일 많이 드시는 습관, 이런 습관이 내가 원래 있으면 참 좋아요. 그래서 그런 야채나 과일 잘 드시는 습관도 좀 셀룰라이트가 잘 안 생기는 그런 분들의 특징이기도 하죠. 그래서 먹는 거 좀 챙겨서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리고 운동적인 측면에서는 셀룰라이트가 잘 안 생기시는 분들은 꾸준히 운동을 하시는데 좀 어떤 운동이시냐면 많이들 하시는 필라테스나 요가처럼 좀 이완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하체가 순환이 돼야 내가 자체적으로 좀 순환 능력이 좋은 분들도 계세요. 그래서 막 춤을 추고 뭐 노래를 그러니까 뭐 무대에서 춤을 춰도 뭐 충분히 수면하면 이게 다리가 싹 풀리시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출퇴근만 해도 다리가 꽉 뭉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밖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푸는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주기적으로 이런 필라테스나 요가나 이런 이완이 같이 들어간 운동을
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그런 운동적인 부분을 좀 해주시는 게 좋고, 그리고 운동이 정말 힘들다 그러면 사실 뭐 반신욕이라던가 마사지라던가 이런 부분을 좀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어떤 거를 뭐 여행 갔을 때 뭐 이렇게 막 집중해서 내가 시간을 내서 뭐 휴가 때 집중해서 이런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꾸준히 운동이든 뭐 어떤 마사지든 반신욕이든 뭐 이렇게 꾸준하게 좀 관리를 해 나가시는 것이 하체 순환 능력을 유지해 나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겠고요. 또 셀룰라이트를 좀 안 생기게 유지해 나가는 습관,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겠는데요. 적절한 BMI를 유지하는 부분입니다. 아무리 내가 셀룰라이트를 좀 방지하려고 해도 체지방이 35%, 40%가 되는데 하체가 매끈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지방이 커지는데 셀룰라이트는 안 생길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한 BMI를 유지하는 거, 특히 하체 비만이 되기 쉬운 체질은 내가 알거든요. 사춘기 때 이미 모양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하체 비만이 되기 쉬운 체질이다 이렇게 좀 자각이 되는 경우에는 내가 BMI를 적절하게 유지해서 체지방률을 좀 적절하게 유지하고 요 정도 이상이면 내가 좀 하체가 무겁다라는 느낌이 들 때 좀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어느 정도 체지방률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를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분도 사실 체중 자체가 많이 좀 늘었던 경우예요. 이제 고3 때 공부하고 막 이러면서 고3 때 다들 체중이 많이 늘죠. 그래서 체중이 늘고 체중 늘면서 상체보다도 하체가 막 이제 커진 경우인데 보면 셀룰라이트가 사진으로 봐도 힙 아래서부터 이렇게 여기 이거 다 셀룰라이트죠. 이제 하체 셀룰라이트는 이렇게 지금 선으로 다 보이니까 사실 종아리도 여기 셀룰라이트가 보이네요. 그래서 사진상으로 이렇게 셀룰라이트가 보인다는 거는 실제 눈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심하다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런 부분도 아마 손으로 만지면 이제 굉장히 단단하게 안에 셀룰라이트 덩어리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이 바깥쪽도 셀룰라이트,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됐다 이렇게 튀어나왔죠. 여기도 셀룰라이트 덩어리. 셀룰라이트 덩어리가 제일 많이 생기는 부분은 허벅지 바깥쪽하고 요 안쪽 부분이에요. 그리고 조금 말랑말랑한 지방이 조금 덩어리로 잘 생기는 부분은 허벅지 안쪽이고. 그래서 그런 부분 감량이랑 같이 한 거예요. 그래서 체지방, BMI 좀 정상으로 만들면서 감량을 같이 하면서 시술을 통해서 셀룰라이트를 좀 같이 정리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허벅지가 같이 매끈해지고 셀룰라이트가 같이 개선되면서 BMI가 이제 정상으로 되면서 덩어리도 없어지고 같이 매끈해지고 종아리도 매끈해지고 이런 부분이 같이 가능한 거거든요. 그래서 셀룰라이트를 개선하고자 할 때에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우리가 체중 감량도 좀 같이 하면서 이런 부분이 같이 필요하다. 이런 팁을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올 여름에는 조금 더 건강한 다이어트, 우리가 목표하는 다이어트 여러분들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시길 바랍니다.